백모님. 서무가 외치자 50대의 여자는 서무에게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반가운 빛이 역력한 얼굴로 서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아니, 이게 누구야? 뭐 아니더냐? 내가 살아있었구나. 예, 백모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옆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20대의 처자가 서무를 바라보며 웃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오라버니, 정말 살아계셨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꿈만 같아요. 그래, 연수. 나도 너무 반갑구나.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더냐? 이혜진이 앞으로 나와 서무에게 말했다. 사제. 이분들이 양대감의 부인과 따님인가요? 그렇소. 사저에게 이분들을. 서무의 대답을 가로채며 정부인이 물었다. 잠깐, 뭐야? 말하여 이혜진에게 공손히 머리 숙여 예를 표하며 말했다. 공주마마를 뵈옵니다. 이에 놀란 이혜진이 반문했다. 어찌 나를 아시나요? 예전에 공주마마의 생신연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인사도 드렸었는데 워낙 문무관의 부인들이 많아서 기억을 못하실 겁니다. 정부인. 그랬었군요. 한데 어찌하여 이곳에서 비적들에게 쫓기고 있었나요? 정부인은 옆에 서 있던 남자를 보며 말했다. 비장 나리. 이분은 이 나라의 한 분뿐이신 의명공주마마 되십니다. 비장이 머리 숙여 예를 표했다. 공주마마를 뵙습니다. 됐어요. 얘는 그만 차리고 어찌 된 일인지 소상히 말해보세요. 소관은 해주황의 병영비장으로 있는 이영일이라 하옵니다. 박치문 황의 병사영감의 명령을 받고 장례원 판결사를 만나 이분들을 연안도 호부에서 황의 병영으로 이관 중에 저 못된 비적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랬군요. 서무가 정부인에게 말했다. 백모님. 마침 백모님과 연수 그리고 노비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숙부님을 뵈러 해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조카가 모시겠습니다. 이들은 해주로 향하는 걸음을 재촉했다. 일행의 맨 뒤로 서무와 정부인 그리고 양연수가 나란히 가면서 서무가 정부인에게 물었다. 백모님. 혹시 평소 부친께서 백부님에게 보낸 서찰을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요? 우리 가족 모두 금부도사에게 잡혀가기 며칠 전 연수가 청직이 하라범을 시켜 영감의 유물을 모두 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별채로 옮기고 하라범을 그곳에 머물게 했단다. 아마 하라범에게 무슨 변고가 생기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곳에 기거하고 있을 거야. 워낙 영감마님에게 충성심이 강했던 하라범이라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을 게다. 그런데 그 서찰이 지금에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니? 백모님. 그리고 연수. 어쩌면 부친과 백부님이 머지않아 신원될지도 모릅니다. 하여 중요한 증거가 될 그 서찰이 꼭 필요합니다. 서무의 이 말에 정부인과 양연수는 얼굴을 활짝 펴며 되물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만 그게 가능할까? 오라버니.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그 서찰을 챙겼으니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 서찰 하나만 보고 해주까지 가는 길인데 보관하고 있다니 다행이야. 청직이 하라범이 아직도 별채에 살고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모르니 일단 한번 가봐야겠지요. 그래, 그러자. 지금 모함의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고 있는 중이니 백모님. 그 날까지 꿋꿋이 참고 견디셔야 합니다. 알았다. 지난 5년의 긴 세월 마음 독하게 먹고 살아왔구나. 언젠가는 내 부친이나 백부 모두 누명을 벗을 날이 올 것을 굳게 믿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한번 내린 영모죄를 뒤집기란 쉽지 않을 것이야. 그런데 뭐야? 공주마마와는 어찌 함께 있는 것이냐? 공주마마는 동문사저예요. 동문사저? 예, 강호문파의 하나인 선운문에 이 조카보다 5년 먼저 입문하였으니 나이는 같으나 사저가 되지요.
공주마마의 무공은 좀 전에 백부님을 구해준 낭자 못지않은 고수예요. 그리고 부친과 백부님의 신원을 위해 백방으로 힘써 주시고 계시고요. 공주마마가 아니었으면 신원 문제는 꿈도 꾸지 못했을 정도로 공주마마의 영향은 지대해요. 그랬구나. 그러면 이번에 해주에 가는 것도 그와 관련된 일이더냐? 예. 바로 보셨습니다. 황해 병사로 제수받으신 숙부님을 배웠고 백모님과 가족들이 어느 관하에 있는지 찾아볼 심산이었는데 뜻밖에도 이곳에서 두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서무의 말을 듣고 정부인과 양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혜진에 대한 한없는 고마움을 마음에 새겨두게 되었다. 해주 읍성. 해주목은 목사의 관할이나 황해 관찰사가 해주 목사를 겸하고 있었다. 또한 한읍치 안의 황해 병영도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77명은 해주 읍성의 남문인 순명문을 통과하여 황해 병영에 도착했다. 우뚝 솟아있는 병영 영문을 지나 온주원에 이르러 이영일은 나머지 6명을 잠시 기다리게 해놓고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박치문이 방문을 열고 목화도 신의 겨를도 없이 뛰어내려왔다. 이혜진에게 머리 숙여 깎듯이 예를 표한 후 말했다. 소관, 공주마마를 뵈옵니다. 예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영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별내 무양 하였는지요? 이를 말씀이겠습니까? 아무 탈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곤 옆에 서 있는 정부인과 양연수를 향하여 말했다. 형수님, 연수야.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좀 더 빨리 모시지 못해 송구할 뿐입니다. 이제부터 이곳에서 마음 편하게 지내셔도 됩니다. 영감. 잊지 않고 우리를 찾아주어 고마워요. 서무가 박치문에게 예를 표하며 말했다. 숙부님. 진즉에 찾아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래, 무야. 너도 함께 왔구나. 이곳에 온 목적이 있을 터 천천히 듣자꾸나. 그리고 이분들은? 이번 여로에 동행한 이해나 낭자와 송미령 낭자예요. 박치문과 이해나, 송미령이 인사를 나눈 후 박치문은 이들을 안으로 안내했다. 자리에 좌정한 후 박치문은 정부인과 양현수의 거취에 대해 말했다. 형수님,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담한 저택을 한 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에서 거처하시면서 매년 면포 이필반을 사섬시에 신공으로 내면 자유롭게 생업을 유지하시면서 사실 수 있게 해놓았습니다. 영감. 이렇게 고마울 데가 없군요. 신세를 너무 지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서는군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형수님. 신세는 무슨 신세고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제가 형님을 대신하여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어서 박치문은 이혜진을 보며 입을 열었다. 마마. 해주까지는 어인 행차이신지요? 이혜진은 개성에서 송세옥을 만나서부터 해주까지 오게 된 경위를 말해주고 이제 머지않아 영무 사건의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 말에 박치문은 물론이고 정부인 그리고 양현수도 얼굴이 상기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런 날이 올 수만 있다면 지금 죽는다 해도 여한이 없어요. 정부인은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이혜진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정부인. 어서 일어나세요. 이 절은 모함이었음이 밝혀지는 날 받은 걸로 할게요. 마마. 마마의 크나큰 은혜에 비하면 절이 대수인가요? 귀하디 귀하신 몸으로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마다 안으시고 힘써 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부인. 정의를 세우는 데는 신분의 고하가 따로 없다고 봐요. 아, 참. 이제 청지기 할아범한테 가볼까요?